서울, 그 어느 바쁜 아침. 김재현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공원을 들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환자들의 기록들이 가득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고요한 공원은 그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재현은 다리 아픈 아내 이소은을 돌보며 지친 일상에 쫓기고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울에서 유명한 발레리나였다. 무대 위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던 그녀였지만 그 사고로 인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다리가 마비되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사고 이후 소은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다. 재현은 자주 공원에 나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쳐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소은을 바라보며 힘을 내곤 했다. 소은에게 있어 재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고 그 또한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재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나이가 10살 정도 되어 보였다. 바닥에 앉아있던 아이는 눈에 띄게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다소 낡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저기요. 아이가 조용히 말하며 다가왔다. 재현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응시했다. 그 아줌마, 다리를 못 쓰시죠?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순간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왜 그러는데? 제가 그분 다리 다시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재현은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그 아이를 응시하다가 비웃듯 말을 했다.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너 뭘 할 수 있겠어?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재현을 바라보았다. 저는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제 엄마가 그랬거든요. 제가 배웠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현은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진심인 듯 보였지만 그것은 그저 아이의 장난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재현은 직감적으로 그 아이의 말 속에서 뭔가 진지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자신의 생각을 깨고 다가오는 아이를 잠시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이름이 뭐냐? 재현은 마침내 말을 건넸다. 박민호요.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는 제게 손으로 사람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냐? 재현이 묻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잠시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종이 봉투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더니 그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 재현의 다리 근육에 부드럽게 대기 시작했다. 재현은 그동안 여러 치료법을 받아봤지만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다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민호는 계속해서 손끝으로 재현의 다리를 마사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현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던 다리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 이제 다리 느낌이 어때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조금 따뜻해졌어. 재현은 약간 놀라면서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시작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죠. 몸은 한번 기억한 걸 다시 되찾는 게 가능하다고. 재현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자신은 항상 의학적 방법만을 믿어왔지만 민호는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주고 있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가 보여주는 믿음과 자신감은 그가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진지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만들었다. 저는 내일 또 올 거예요. 민호는 마침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더 도와줄게요. 아줌마가 걷게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재현은 그 아이를 보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는 한동안 공원의 조용한 공기를 마시며 그 아이의 말에 담긴 신뢰를 곱씹었다. 며칠 후 민호는 약속대로 공원에 왔다. 그리고 그날 소은을 데려온 재현은 그의 치료법이 계속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은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재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민호의 치료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졌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일이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소은은 이제 민호의 도움으로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재현은 그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의학적인 규범과 기존의 치료법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손길은 소은에게 진정한 치유의 힘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재현은 확신했다. 그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이다. 며칠 후 김재현은 다시 공원에 나갔다. 그날은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했다. 그는 소은을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 공원으로 갔다. 오늘도 민호는 공원에 올 것이다. 재현은 민호가 정말로 소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아이의 손길이 소은에게 미친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민호를 찾기 위해 공원 내를 천천히 돌아다녔다. 예전에는 공원이 그저 사람들이 모여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곳이었다. 어느 날 민호는 그곳에서 소은의 기적적인 회복의 시작을 알린 장소였다. 공원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그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잔디밭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다. 재현은 소은을 휠체어에서 내리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민호야,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재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고요하게 웃었다. 소은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는 반듯하게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고 겸손했다. 오늘은 어때요? 재현이 묻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줌마가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좋아졌으니까요. 재현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진심으로 소은의 회복을 원했다.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민호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다. 민호는 소은을 돕기 위해 차근차근 방법을 설명했다. 오늘은 다리의 근육을 조금 더 자극할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볼게요. 민호는 소은에게 다리를 올리고 부드럽게 압력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손끝으로 소은의 다리를 천천히 마사지하며 소은이 느끼는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체크했다. 소은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민호의 손길이 점차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말없이 계속해서 마사지했다. 그리고 얼마 후 소은은 다리에 약간의 뜨거운 감각을 느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느낌이 강해졌다.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민호가 물었다. 소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조금 따뜻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이제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이렇게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소은을 돕지 않았다. 그런데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방식으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민호는 매일처럼 공원에 와서 소은을 도왔다. 매일 조금씩 소은의 다리는 조금 더 움직였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감각을 되찾았다. 민호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 여전히 차분히 치료를 이어갔다. 그가 설명할 때면 언제나 겸손하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의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마치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거죠? 재현은 어느 날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항상 말하셨죠. 사람은 누군가가 믿어줄 때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믿어요. 아줌마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민호의 말은 재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그는 항상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만을 고수해왔지만 민호는 그를 통해 그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군요. 재현은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민호의 방식도 믿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은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고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은은 이제 스스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다. 재현은 아직도 놀라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은의 회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발목을 조금씩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의 치료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였다. 소은, 이제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볼까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묻자 소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소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재현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도왔다. 민호는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저도 계속 도와줄게요. 민호가 말하며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걷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재현은 민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민호가 그저 소은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소은 자신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소은과 함께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소은은 스스로 몇 걸음씩 내디딜 수 있었다. 그걸 보고 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고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여정의 시작에 함께 있었다. 며칠 후, 김재현은 다시 공원에 나갔다. 공원은 이전처럼 평온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민호의 치료법이 계속 효과를 보고 있었고 소은은 점점 더 회복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꾸만 자리 잡았다. 그 불안은 바로 사회적 압력과 점점 더 커져가는 미디어의 시선이었다. 그날 아침, 재현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병원의 CEO인 서지훈으로부터였다. 김재현 씨, 병원에 오셔서 얘기 좀 하죠. 서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현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지훈은 이미 그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현 씨, 그 아이, 박민호 아시죠? 서지훈이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소은을 돕고 있는 아이죠. 재현은 짧게 대답했다. 그 아이를 계속 만날 거라고요? 서지훈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그렇습니다. 민호는 소은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가 하는 방법이 비전문적일지 몰라도 그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현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재현을 잠시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재현 씨,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 아이의 치료법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디어와 사회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현은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치료법을 인정하고 다른 환자들도 이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지훈의 말은 단호했다. 재현은 숨을 깊게 내쉬며 앉았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가 걱정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은의 회복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소은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것이 민호 덕분이라는 걸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민호를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재현은 결심한 듯 말했다. 소은이 걷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은을 위해 이 방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서지훈은 잠시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재현 씨, 일은 이제 단순한 치료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제안합니다. 만약 민호와 계속 연관될 계획이라면 병원에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그는 병원에서의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병원에서의 위치와 인정받는 의사로서의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소은이었다. 그녀의 회복, 그녀의 희망이 더 중요했다. 저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현은 결국 입을 열었다. 소은이 걷는 것, 그게 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민호를 계속 도울 것입니다. 서지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면 떠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병원에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은 자유지만 회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재현은 서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병원에서의 일을 잃더라도 소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했다. 그는 서지훈과의 대화를 마친 후 곧바로 병원을 떠났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병원의 벽이나 직업적인 명예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은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의사로서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며칠 후 재현은 소은과 함께 공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은의 상태를 말하며 이번 주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계속 도울 수 있어요. 재현은 그의 목소리에서 신뢰를 느꼈다. 그는 민호가 정말로 소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디어와 사회가 그들의 방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중요한 건 소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현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질문을 던졌다. 병원을 떠난 것, 그리고 민호와 함께하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일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소은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 길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소은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바로 그들의 희망을 되찾는 길이었다. 서울의 늦은 가을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조용히 찾아왔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었고 공원 곳곳에는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다. 공원 한편 늘 소은의 치료가 이루어지던 그 자리에서 김재현은 오늘도 그녀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다. 며칠 전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 그는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된 듯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지울 수 없었다. 오늘은 느낌이 좀 어때? 재현이 물었다. 이상하게 오늘은 발끝이 더 또렷하게 느껴져. 민호 덕분이겠지. 소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잠기지 않았고 대신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민호는 이미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조용한 미소로 인사했다.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조금 시도해 볼 거예요. 근육 반응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무게 중심을 잡는 연습도 해야 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이제 그는 민호의 방식에 대한 의심을 거해버렸다. 그저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 그 주 초, 지역 언론의 한 기자가 민호와 소은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적의 소년, 불법 치료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사에는 재현이 병원에서 퇴사한 이후 민호의 신원 불확실성, 그리고 소은의 회복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행위에 근거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공원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민호를 신기한 능력을 지닌 아이라며 숭배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사기꾼 취급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점점 더 심각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무면허 치료 행위, 환자에 대한 위험성, 감정적 착시라는 단어들이 반복되며 기사에 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의 존재에 공식적인 도전장이 날아들었다. 병원협회의 유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황지우 박사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다. 치료는 과학입니다.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위한 진정한 치료는 검증된 방식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미신에 가깝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퍼졌고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황 박사의 말을 지지하며 위험한 선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소은의 변화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며 오히려 기존 의료 시스템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재현은 민호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숨을 곳이 없을지도 몰라. 계속 이어가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줌마가 걷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재현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 나이에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소은은 재현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내가 직접 나서도 될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뭘 하려고? 재현이 놀라 물었다. 기자들을 모아서 말할 거야. 내 몸으로 겪은 일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아무도 대신 말해줄 수 없어. 다음 날, 소은은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사고 이후 저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그의 손길은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제게는 분명한 변화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황지우 박사는 재현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그는 병원 관계자나 기자들이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나타났다. 김 선생, 나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당신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기준 없는 치료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 입장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기적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질문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 박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민호. 그 아이는 특별하군요. 그 말은 간접적인 인정이었다. 그가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민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날 이후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점점 민호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몇몇 병원에서는 오히려 그 방식을 보완적 요법으로 연구해보겠다는 의사들도 나타났다. 민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조용히 소은의 다리를 쓰다듬고 근육을 자극하고 회복을 도왔다. 소은의 몸은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도 강해졌다. 재현은 하루하루가 고맙고 경이로웠다. 세상의 기준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사람을 통해 회복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손을 가진 소년, 박민호가 있었다. 늦은 겨울의 공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의 햇살만큼은 유난히 따뜻했다. 김재현은 이소은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의 익숙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봄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오늘은 소은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서 보는 날이었다. 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나무 판자 2개와 손잡이 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직접 만든 듯 어설프지만 기능에는 충실해 보였다.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 거예요. 아줌마가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구조물이 필요했거든요. 민호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소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감각이 없던 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아주 또렷하게 발끝에서부터 무릎까지 감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소은은 2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무게를 실었고 다리는 떨렸지만 버텼다. 조금씩 천천히 그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재현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2 눈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아줌마. 천천히 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은은 마침내 완전히 일어서서 한 발을 내딛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세상이 무너졌던 날 이후 처음이었다. 재현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재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소은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소은의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 매체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였다. 자극적인 기사 대신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시선으로 그녀의 여정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다. 민호의 손기술과 접근 방식을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재현과 소은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동의했다. 재현은 의료인으로서의 직함은 잃었지만 대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와 함께 작은 재활센터를 열었다. 이름은 희망의 손. 의료 면허가 필요한 처치는 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회복운동, 감각 자극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들만 방문했지만 입소문을 타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어떤 이는 병원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한 고질적인 통증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단순히 다시 삶을 믿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다. 그들 모두는 말한다. 민호의 손은 따뜻해요. 그 아이의 눈을 보면 그냥 믿고 싶어져요. 병원이 하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해냈어요. 어느 날 황지우 박사가 조용히 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재현과 악수를 나누고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민호 군, 내가 틀렸던 것 같네. 의학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과 진심이기도 하다는 걸 늦게나마 배웠어. 민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 박사는 이후 자신이 소속된 대학병원에서 대체 회복 프로그램 시범 연구를 시작했다. 그 안에는 민호와의 인터뷰와 기술 분석도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 의료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되었다. 한편 소은은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발레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서울의 한 문화센터에서 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움직임 수업을 열었다. 수업 첫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움직임은 예술이자 삶이에요. 다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그 수업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도,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도, 그리고 단순히 지친 회사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모두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며 서로를 지지했다. 봄이 되었다. 공원의 나무들이 다시 초록으로 물들고 민호는 이제 키가 조금 더 커져 있었다. 소은은 걸어서 공원에 왔고 재현은 그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민호야, 소은이 말했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는 원래 걸을 수 있었어요. 전 그냥
그걸 믿어준 것뿐이에요. 그 말에 소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민호를 안았다. 재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 과학, 병원,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 사람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때로는 한 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는다. 민호는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한 소년으로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 소은은 다시 춤추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재현은 의사가 아닌 남편, 동료, 친구로서 누군가의 회복을 함께 걷는다. 그들은 증명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적은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 그 손은 10살짜리 아이의 손일 수 있다는 것을.